왜 이렇게 좋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25년 차 주부 한지연 48은 남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전혀 달랐다. 조심스럽지만 탐욕스러운 그 터치. 눈을 떴을 때 그녀 위에 있던 사람은 친구의 남편 박태준 49이었다. 저는 잠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한순간의 실수? 아니면 계획된 유혹?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성호텔 705. 오후 3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20년 만에 여자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 침대 옆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미쳐가는 걸까? 하지만 운명의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무뚝뚝한 남편의 눈물,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 들은 말. 괜찮아, 여보. 다 지나갈 거야.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과연 지연은 위험한 유혹을 끊어낼 수 있을까?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선택은 금지된 사랑 vs 진짜 사랑.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선택의 순간들. 결혼 25년 차 한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회색빛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남편 정민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정민호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다. 건장한 체격에 무뚝뚝한 성격으로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도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남자였다. 지연은 그것이 그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였다. 언니, 우리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여행 어때? 오랜 친구 이선희가 제안했다. 선희는 지연보다 2살 어렸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젊어 보였다. 남편 박태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민호 오빠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던데. 지연은 망설였다. 민호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희의 재촉에 못 이겨 물어봤다. 여보, 선희네와 여행 어때? 예상대로 민호는 시큰둥했다. 굳이? 집이 좋은데. 하지만 선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결국 민호도 승낙했다. 여행지는 강원도의 펜션이었다. 두 커플이 함께 쓸 수 있는 넓은 펜션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선희는 신이 났다. 와, 정말 좋다. 지연아, 우리 오늘 밤새 수다 떨자. 태주는 차분하면서도 세심했다. 짐을 나르고 저녁 준비를 도왔다. 민호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다. 지연 씨,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연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저녁에는 바비큐를 했다. 맥주를 마시며 추억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일찍 소파에서 잠들었다. 오빠 침대에서 자야죠. 선희가 민호를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그냥 두세요. 소파가 편할 거예요. 태준이 말했다. 그럼 우리도 자야겠다. 내일 일찍 등산 가야지. 선희가 하품을 했다.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48세라는 나이가 느껴졌다. 어느새 목과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옆방에서 들리는 선희 부부의 웃음소리가 부러웠다. 언제부터 민호와는 그런 웃음을 나누지 못하게 됐을까? 새벽 2시쯤 지연은 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있었다. 민호가 깨어서 들어온 줄 알았다.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타고 내려갔다. 민호의 손과는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세심했다. 지연은 몸이 굳었다.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 손은 점점 대담해졌다. 잠옷 위로 그녀의 몸을 탐험했다.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왜 이렇게 좋지?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다. 눈을 떴을 때 어둠 속에서 태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잠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태준이 속삭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다. 25년 만에 느끼는 낯선 설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몸에 남은 감촉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니 민호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연 언니, 일찍 일어났네? 선희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응, 잠이 안 와서. 태준이는 벌써 산책 갔어. 아침형 인간이라니까.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준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언니, 어젯밤 잘 잤어? 선희의 질문에 지연은 커피를 흘릴 뻔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다. 전혀 잘 수 없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자기야, 등산 갈 준비 됐어? 선희가 남편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지연 씨도 함께 가시죠? 태준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설렜다. 등산길에서 태준은 자연스럽게 지연 옆을 걸었다. 민호와 선희는 앞서가고 있었다. 어젯밤 미안했어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회하세요? 그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후회되지 않았다. 선희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민호가 말했다. 오늘 일찍 들어가자.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아, 벌써? 하루 더 있으면 안 돼? 선희가 아쉬워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태준을 힐끔힐끔 봤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지연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일만 맴돌았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민호의 손을 봤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태준의 부드럽고 세심한 손과는 정반대였다. 여행 어땠어? 민호가 물었다. 좋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가 다가왔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한 그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다. 민호는 금세 일을 마치고 돌아누웠다. 예전과 똑같았다. 애정도 열정도 없는 의무적인 관계였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5년 동안 이런 식이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태준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민호는 여전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뉴스를 보고 잠들었다. 지연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좀 바빠.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날 오후 2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한성호텔 705. 오후 3시. 마이너스 태준. 지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옷장을 열어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까? 호텔까지 가는 동안 지연은 몇 번이나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7층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705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크를 하자 문이 바로 열렸다. 왔네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정장 셔츠에 단추 몇 개를 푼 채였다. 저는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준이 와인잔을 건넸다. 붉은 와인이 담겨 있었다. 마시면 안 돼요. 왜요? 차를 몰고 왔어요. 대리운전 부르면 되죠. 그의 말에는 오늘 일찍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와인잔을 받았다. 한 모금 마시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술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 지연 씨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행복이요? 25년 결혼 생활. 행복하셨어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었고 불행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저는 불행했어요. 태준이 말했다. 선희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결혼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함께 살았냐고요?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지연은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깨달았다. 민호와의 결혼도 사랑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었을지 모른다. 지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태준이 다가왔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지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지연은 20년 만에 여자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태준은 민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세심하고 부드럽고 열정적이었다. 침대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미쳐가는 걸까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둘 다일지도 모르죠. 태준이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였다. 민호가 7시에 퇴근한다. 가야 해요. 지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태준이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요. 들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은 더 있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백미러로 자신을 봤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48세의 중년 여성이 아니라 20대의 연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돌아왔다. 25년 결혼 생활, 남편 가정주부라는 현실이.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날 밤 민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투박하게 느껴졌다. 태준과의 만남이 계속됐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만났다. 매번 다른 호텔, 다른 시간이었다. 지연은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다. 친구들이 요즘 예쁘게 늙어간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죄책감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특히 민호가 자신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그런 어느 날 밤 급한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지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민호를 봤을 때 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평소 무뚝뚝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한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다. 지연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처음으로 남편의 다른 면을 봤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그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수술실 앞에서 중얼거리는 민호의 모습에서 지연은 그의 진심을 봤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민호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지연에게 혹시 의사가 나오면 바로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민호 씨,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해. 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안쓰러웠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25년 동안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그의 모습, 간병인이 실수하면 화를 내는 모습, 어머니가 깨어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 괜찮아, 여보. 다 지나갈 거야. 어머니의 수술 후 처음으로 민호가 지연에게 한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지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고통은 함께 나누려 했다.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지연이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민호가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가족 일이 생겼어요. 태준의 답장은 빨리 왔다.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다. 태준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걸까? 민호는 달랐다. 말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외로웠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받지 못한 사랑에 굶주렸던 것이었다. 민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태어난 후 지연은 며칠 동안 태준을 만나지 않았다. 그 사이 민호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평소에는 아무거나라고 답하던 그가 지연의 의견을 물어봤다. 김치찌개 어때요? 좋지.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작은 칭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큰 의미였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생각했다. 태준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태준의 문자가 왔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연은 한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화가 걸려왔다.
왜 답장을 안 해요?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들킨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 자신은 단순한 불륜 상대였을 뿐이라는 것을. 미안해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뭔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 씨, 우리 사이가 뭔지 잊으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태준의 모습이었구나. 그날 저녁 민호가 일찍 들어왔다.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장미꽃. 당신 좋아하잖아. 지연은 깜짝 놀랐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꽃이었다.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당신이 많이 도와줘서.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났다. 태준이 준 값비싼 선물들보다 이 한 송이 장미가 더 소중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지연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었다. 여보. 민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네요. 지연이 속삭였다. 뭔 소리야?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민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인데. 그 말에 지연은 더욱 눈물이 났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의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다. 나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미안해. 민호가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당신한테도 우리 관계에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태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정말 끝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태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태준이 출장 간대. 한 달 정도. 그래. 응.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선희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 지연은 안도했다. 그런가 보다. 지연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좋은 의미로. 뭐가? 얼굴이 밝아졌어. 민호 오빠랑 사이 좋아진 거야? 지연은 웃었다.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았다. 응, 그런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거울을 봤다. 정말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태준과 만날 때의 그 인위적인 밝음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에서 나오는 밝음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오늘 반찬이 푸짐하네. 민호가 들어오며 말했다. 당신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었어요.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말했다. 다음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온천 여행 어때? 좋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다. 가족여행. 그 말이 지연에게는 새롭게 들렸다.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네. 나 표현 서툴지만 당신 사랑해.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지연은 눈물이 났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몇 달 후 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태준이 돌아왔대. 우리 네 명이서 다시 모임 가질까? 선희가 제안했다. 글쎄, 민호가 요즘 바빠서. 지연은 적당히 둘러댔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우리 둘이서라도 만나자. 오랜만에. 그러자. 며칠 후 선희와 카페에서 만났다. 선희는 여전히 밝고 예뻤다. 지연아, 진짜 많이 달라졌다. 뭔 일 있었어? 별일 없어. 그냥 민호랑 사이가 좋아졌어. 진짜? 좋겠다. 우리는 여전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선희의 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태준이는 요즘 어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좀 이상해. 출장 다녀온 후로 말이 없어졌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의 일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생각했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착각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호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늘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당신이? 일찍 들어와서. 오늘은 내가 해볼까 했어. 어설프게 계란을 깨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웃겼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지연이 도와야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이었다. 맛있어요. 정말? 네, 정말로.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태준의 어떤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그날 밤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금지된 쾌락보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더 뜨거웠다. 그리고 더 진실했다. 몇 년 후 지연과 민호는 결혼 30주년을 맞았다. 작은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했다. 선희 부부도 왔다. 정말 보기 좋아. 너희들. 선희가 말했다. 고마워. 지연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태준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어딘지 지쳐 보였고 선희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 보였다. 파티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면서 민호가 말했다. 행복해? 네, 정말로. 나도야.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극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25년이 걸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뭘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요. 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극적이지도 금지되지도 않았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다.